자, 두 번째 타임 빈칸 4개 해설 가볼게요. 자, 난이도는 이번에 풀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었다. 그리고 빈칸 문제도 3문제밖에 없어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지금 3문제가 다 3점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수능 난이도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3개 다 2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The idea,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거래요. 어떤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대요. 의사소통하는 어쨌든 그런 생각은요. is only a few hundred years old. 몇백 년밖에 안 됐대요. 자, 그러면 예술가들이 전달할 또는 의사소통하는 어떤 고유한 메시지가 있었다 라는 거는 얼마 안 됐다라는 건 그전에는 아예 이런 게 없었다는 소리겠죠. 즉 예술가들이 뭐가 없었다? 아, 고유성이 없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for most of European history, 대부분의 유럽 역사에 있어서 예술가들은 여겼대요. 주로 뭐로서? craftman으로서, 기술자로서 우리가 생각했다는 소리겠죠. 어떤 뭔가를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네요. 예술가가 원래 되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뭘로 봤다?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when a noble contract, 어떤 귀족이 계약했어요. 페인터랑, 여기서 페인터는 예술가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작품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그 계약은요, specified, 명시했대요. 뭐를요? details, 세부 사항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자, 이런 것들, 뭐, quantities of gold, and blue paint. 뭐, 파란색 페인트랑 금의 양. 아니네. 그냥 금의 양과 파란색 페인트를 보여줬대요. 나타날 페인트 양이고요. 어디에서? 작품에서. 마감일, 뭐, 페널티래요. 늦으면 늦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명시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contract in 1485, 자, 1485년에 얘랑 얘 사이에 있었던 계약은요, specify, 또 명시했대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죠. 뭘 명시했냐면 that 이 사람이 would color the panel at his own expense, 자신의 비용을 가지고 패널을 color, 색깔 칠해야 했대요. with good colors, 좋은 색감들을 가지고, 그리고 with powdered gold, 어떤 금색깔이 칠해져야 되고요. 그러한 장식품에 as demanded, 예, 요구한 대로. 그리고 파란색은 must be ultramarine of the value about 4 florins per ounce. 이 정도 가격이 나가는 이러한 걸로 했어야만 했대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지금 두 번째 내용까지는 예술가들은 뭔가 고유성이 없었다. 크래프트맨이랑 같았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요 왼절부터 이 전체 내용까지가 다 지금 뭘로 나와 있냐면, 무언가를 다 명시했다. 근데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다 요구한 게 나오죠. 그게 뭐 양이든지, 뭐 색깔의 양이든지, 또는 뭐 금이 들어가야 한다,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든지,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빈칸으로 가보시면, 그러한 계약에서 예술가들은요, were paid, 돈을 받았대요. by the time worked, 일한 시간으로. 뭐라기보다는 고정된 가격으로. 완성된 작품에 대한. 그래서 이러한 contract detail, 계약 세부사항은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술이 was considered to be 빈칸으로 여겨졌대요. 자, 그럼 예술이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유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단지 뭔가 이런 세부적인 계약 사항들을 다 보여준 거가 다였다라는 걸로 정답 가보시면 1번에 트레이드, 거래라는 걸로 손쉽게 답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답을 찍을 수 있어서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 근데 왜 3점짜리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자, 일단은 8번 넘어가 볼게요. (8번에) dependency, 소재라서 별표 치겠습니다. 자, 의존성은요, never goes away, 사라지지 않는데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It just becomes more subtle. 그것은요, 즉, dependency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subtle, 미묘하고요. 그리고 systematic,
체계적으로 된대요. 자, without someone to feed us. 우리들을 먹여줄 누군가가 없다면 이란 소리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의존할 누군가가 없다면 이라는 걸로 해석하셔야 됐겠네요. 왜냐면 첫 문장에서 dependency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존할 사람이 없다면 또는 change our diapers. 우리들의 기저귀도 바꿔주고요. 또는 carry us from place to place.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우리들을 데려가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즉 우리가 의존할 사람이 없다면 we would never survive. 우리는 생존할 수 없겠죠. 그래서 to grow up. 자라날 수도 또는 성장하거나 발달할 수도 없겠고요. 결과적으로 그럼 의존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네요. Later, 나중에 all these forms of help. 이러한 형태의 도움이라는 거는 여기서 똑같이 말하지만 의존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즉 의존성에 대한 여러 형태는요, fade into 어디로 사라집니까? 배경으로 사라진대요. 그럼 배경으로 사라진다는 소리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뚜렷하게 뭔가 인지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단어 지금 바꿔놓은 걸로 보시면 되냐면 subtle이라는 단어 그대로 바꿔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미묘하다,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자, 계속 나옵니다. 이제 They no longer look like mommy and daddy.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아요. Putting the spoon in our mouth. 우리들의 입에 밥을 먹여주는. They look like the supermarket. 슈퍼처럼 보이고요. 레스토랑, 식당처럼 보이고요. The sewer system처럼 보이고요. 어떤 배수 시스템처럼 보이고요. Electric grid, running water, and the emergency room. 이런 것들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말해줘요. 여기서 답 찍으셨으면 돼요. help, 도움은요. 자, 의존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의존성은요. becomes pervasive, 굉장히 만연해진대요. 그리고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게 된대요. 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배경으로 사라진다, 미묘하다. 이거 세 가지 다 공통점으로 잡으셨으면 되겠네요. But it is still there. 하지만 걔네는 항상 거기에 존재한대요. 그 말은 never goes away.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잡으셨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8번에 help is to each of us as water is to the fish 라고 나와 있는데, 자, A is to B as C is to D 라고 하면은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도움과 help와 우리들과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랑 같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물은 물고기에 있어서 항상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항상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never goes away 또는 항상 존재한다, still there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이라는 거는 물고기 자체가 쉽게 느낄 수가 없죠.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뭘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공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 subtle, fade into the background, invisible 요 세 가지 내용 둘 다 들어간 걸로 해서 정답 2번 찍어주셨으면 됐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고 3번이 아니라 빈칸 세 번째 거, 그러니까 9번이죠.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은 상당히 윗부분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새가 일단 나왔네요. birds. 자, 새는 새인데요. in the breeding season, 어떤 번식 기간에 fight one another, 서로 맞짱을 뜬대요. to death, 뒤질 때까지. 뭐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근데 걔네들은요, may end up in 뭐뭐로 끝난대요. 뭐로 끝난대요? 같은 무리에서 끝난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이거네. 처음에는 맞짱을 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같은 무리 안에 있다는 소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나는 이런 경향을 알아요. First hand from my fish, 내 물고기로부터. Each time, 매번 내가 뭐 할 때마다 with one of my large tropical aquariums, 내가 거대한 열대 수족관을 내가 redo, 다시 할 때마다 뭔가 물갈이를 해줬나 보죠. 자, 그 내용 볼게요. 예시에서 그럼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fish도 당연히 어떤 행동을 했어야 돼요? 새가 처음에 파이트하고 같은 무리에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처음에는 싸우지만 나중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가야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가니까.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은요, 뭐 이런 물고기래요. 이건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are quite territorial. 지역적이래요. 내 땅을 지킨다는 소리겠지. 그 말은 누군가 오면은 나는 셧다운을 시키고 싶다는 소리야. displaying with spread fins. 펼쳐진 지느러미와 chasing one another. 서로를 쫓는데요. 그럼 사이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그럼 얘는 뭐랑 동요로 봤으면 돼요? fight랑 동요로 봤었으면 되네요. To keep their corner free of intruder. 침입자로부터 가장자리를, 구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처음에는 쫓고요. 막 펼쳐진 지느러미도 보여주고요. 자, I clean my tank out every couple of years. 그 수족관 열심히 닦는데요. 그리고 그 시기에 I keep the fish in the barrel. 어떤 barrel, 통에다가 따로 담아 두는 거겠죠. After a few days, 며칠 지나면 they are released back into tank. 다시 이제 탱크로 돌아오겠죠, 수족관으로. Which by then, 그때 looks quite different. 달라 보인대요. 자, 달라 보인다는 소리는 처음에는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겠지. I am always amused. 나는 놀라요. 항상 뭐해? How they suddenly seek out company. 자, 여기 명백하게 나오네요. 동료를 추구한다라는 소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는 같은 무리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걸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물고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결과적으로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걸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빈칸으로 가볼게요. 4번에 even bitter rivals. 자, 굉장히 심한 라이벌 관계도 seek companionship. 동료애를 추구한대요. At times of danger. 위험한 시기에 있어서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싸우지 않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동료애를 추구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정답 4번 찍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순서랑 삽입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